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아침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 탈당 후에 제명까지 됐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탈당은 없다. 박진영 의원님, 이런 발언을 하면 또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먼저 민주당이 정당의 역사가 정치개혁과 특권의 해체에 앞장서 왔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게 보좌관과의 법률적 또는 진실 공방으로서 본인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개별 의원에 대한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정치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했던 낙천 운동이라든가 물갈이 연대 이후 한국 정치의 정치개혁 운동이 굉장히 퇴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천 관련 의혹들을 관행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싹이 튼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정치 오래 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놀랐다고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부분들과 공천 혁신 이런 제2의 정치개혁 운동으로 좀 더 이 파장이 커지고 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당에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선제적 조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윤리라든가 이 징계 절차에 저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상대당인 김기웅 의원님, 오늘 아침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탈당은 안 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탈당을 안 할 테니까 제명시키지 마라 이거잖아요. 제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할 때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나오는데 탄원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수진 전 의원이 탄원서 관련해서 자신의 보좌진이 김현지 실장한테 연락을 했고 그 관련 녹취가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대표인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한테도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 문제점에 있어서 그 당시의 지도부가 이걸 인지했는데 이거를 발본색곡한 게 아니라 사실상 묵인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은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른바 윗선이 개입된 거 아니냐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하루하루 1일 1 의혹 관련해서 와이프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제분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관련해서는 국정호, 둘째 아들 관련해서는 뭐 대학교 편입학 입학 그리고 또 취업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는 국회의원 제명까지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선제적으로 탈당을 안 할 테니까 제발 제명까지는 시켜주지 마 이걸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조만간 내가 제명이 될 텐데 내가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명을 시킨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뭔가 모종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지레 짐작한 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강선우 당시 공관위원과의 어떤 대화에서 그 내용을 다 녹취를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녹취를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남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 나왔는데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뭐 제명해야 된다 아니면 탈당해야 된다 그런 게 공식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동료의식을 넘어서 뭔가 결부됐거나 뭔가 윗선의 손이 작용됐음을 본인들이 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판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잘못된 내용과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지 보좌관은 대표의 개인 보좌관이기 때문에 당무 절차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고요.
이수진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현지 보좌관은 이것을 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당무감사위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따져야 될 것은 당무감사위에 전달된 이후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또 김현지 비서관을 소환하는 것은 저는 억지 정쟁 프레임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뉴스에도요. 그에 대해서도 반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기현 의원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이 하나가 또 나왔어요.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들이 숭실대학교 편입의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취업을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 근데 이걸 김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 이런 정황이 나온 거거든요. 뭐 역시 이것도 뭐 보좌진들의 폭로 의혹 제기로 보여지는데 예. 편입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10개월간의 관련 업체 경력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 요청을 해서 실제 입사 경력을 만들었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자나 자녀 관련된 문제들이 뭐 우후죽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나오는 사안들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곧 뭐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통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이미 착수돼 있기 때문에 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당하다, 다 충실히 하명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무고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윤리심판의 조사 결과가 지금 김병기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정말 과장되고 보좌진들의 허위적인 폭로인지 여부에 대해서 예. 당이 지금 엄중히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정말 김병기 의원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었다면 뭐 징계 절차는 없이 끝내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실제 관련된 비위라든가 위법 내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예. 그에 합당한 징계 처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